안녕하세요. 지성환씨 박준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책 리뷰 시간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김부장 이야기 2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2편에서는 1편과는 달리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. 여자 권사원, 남자 정대리 두 사원을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. 재밌는 건 이 1편에 나왔던 그 김부장도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. 잠깐 이 1편, 2편, 3편 모두 그 등장인물의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다르게 전개가 되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인물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, 권사원은 여자 신입사원이고요. 대기업에 대한 굉장히 그 로망이 있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고요. 근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대기업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게,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니 좀 실망을 많이 한 거죠.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열심히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자료조사도 하고 야근도 하고, 결국엔 실적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, 진급 못하는 어떤 상사 때문에 내 고과를 그 사람한테 넘겨줬어야 되고, 여러 가지 이제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의구심? 내가 왜 여길 다녀야 되지?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?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관계,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되게 이 남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, 실제로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, 혹은 뭐 음식을 먹는 거,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본인의 생각, 뭐 이런 것들이 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그 조력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작가님 송 과장입니다. 그리고 이제 권대리라는 사람은 욜로족이에요. 본인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,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외제차도 사고 각종 명품 브랜드들을 소비를 하고, 그리고 집도 무리해서 사고, 거기에 들어가는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슴없이, 뭐 여행, 프로포즈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레버리지해서 그것들을 다 할부로 갚아내는 카푸어, 하우스푸어 이런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. 권대리도 이제 결혼을 한 신혼부부이고요. 이 여자 또한 권대리처럼 이렇게 좀 명품 소비를 좀 즐기는, 자기 주제를 넘어서 뭔가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이죠. 그러니까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,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. 근데 그게 꼭 나쁜 마인드는 아닌데, 어떤 계획도 없이 본인의 어떤 주제에 넘어가는 과소비, 과지출을 했을 때 그것들을 감당을 결국엔 하지 못하고, 부모님한테 뭐 결혼자금으로 이렇게 돈을 얼마 받았는데 그것도 다 탕진해버리고,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있어서 그걸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얻었던 교훈은, 본인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본인을 최대한 객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어떤 말이냐면, 그 권사원의 예를 들면, 그 남자친구는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이거는 하락장이야,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, 원래 그 결혼 앞두고 다 싱숭생숭한 거야,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이 믿고 싶은 사람들만 믿는 유의 사람이었거든요. 실제로 여자친구랑 이게 앞에서 뭐 먹을 때 얘기를 할 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게임 얘기만 하고, 자기의 취미를 남에게 강요하고,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 너가 좀 이해를 해줘, 이건 내 그냥 취미야, 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잖아, 내가 뭐 너한테 속삭이는 거 없잖아,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그 잘못,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인물이에요. 근데 권대리도 본인의 생각보다는 어떤 친구, 옛날에 잘 나가는 과거의 친구를 보면서, 아, 나도 저렇게 따라 해야지, 제가 이거 사니까 나도 이거 사야지,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철학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좀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, 본인의 중심을 잘 잡아서 나만의 기준점, 판단력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아예 귀를 닫는 게 아니라, 그거를 들으면서 나만의 어떤 기준과 가치, 그런 것들을 미리 정립을 잘 해놔야 어떤 시련이라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좀 덜 후회하게 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, 그런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선택을 하더라도 실패는 할 수 있다, 실수는 할 수 있다. 근데 그런 작은 실패라도 해야지
삶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고 저는 이 책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2편 역시 뭐 그렇게 읽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똑같이 한 2-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, 굉장히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해요. 그러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상물들을 보면 뭐 로맨스, 그 다음에 액션, 뭐 SF 류의 이제 장르도 있는데, 저는 이런 회사 생활과 관련된 제가 특히 좋아하는 드라마가 미생이었거든요. 웹툰으로도 되게 좋아했고 특히 드라마로서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. 저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세상에 나와서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편에서는 2030들이 되게 그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. 뭐 회사 생활, 돈 모으기, 재테크, 결혼, 진로, 지금 혹시 만나시는 배우자분들이 있으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마지막 3편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